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뒤에 개념 설명을 하고 그 후에 고쳐온 거 고치는 거 확인할 시간 줄게요. 네. 알았지? 응. 너 왜 은근히 맨 뒤에 앉니?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 왜요? 너 왜 맨 뒤에 앉아? 그냥 아, 사가지 없이 말해서 때릴. 아 근데 이게 자리를 정한 게 그냥 개판이 됐어요. 다시 정해요. 하잖아요, 김신일 배우. 어 예? 뒤에서 네 뭔짓 할 줄 알고 저요? 저 요즘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어 그거 근데 맞는데. 너 아무 짓도 안 해서 더 수사하지. 그러니까. 그럼 멍 때린 거 같아. 너무 안 돼. 지금도 책 덮여 있잖아. 오답 다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책이 덮여 있잖아. 왜 좁히면 돼요? 그러니까 뒤질래요? 쌤, 58쪽. 저 자리 한 번 더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58쪽이 아니라 그 여기 56쪽입니다. 자 일단 이 단원의 이름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이거든. 맞지? 네. 얘들아 단원 이름에 활용이 붙는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하겠다라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우리가 배운 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어진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알았니? 그러면 활용에는 딱 하나가 더 들어가. 우리가 스스로 1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1차 방정식을 풀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주어지겠어? 문장이 주어지겠지?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같은 두 개의 식을 적고 그 두 개의 식이 진짜로 같아지기 위한 x를 구한다가 바로 1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1차 방정식이니까 뭘 세워야 되겠어? 등식을 세워야 되겠지? 맞지? 네. 그럼 순서가 있어. 등호가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야? 같은 두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같은 관계에 있는 두 수량을 찾는다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러면 이제 뭐야?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게 만약에 거속시잖아? 어디에서 어디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야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주면 도움이 된다. 딱 그 정도야. 모든 걸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수량을 각각을 문자식으로 나타내고 뭐야? 등호를 써서 같다라고 한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알았니? 예를 들어 이거야. A는 3보다 A는 B보다 3만큼 크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B에 3을 더하면 A와 같아진단 말 아니야? 맞지?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돼? 같다를 관점으로 봐줘야 돼. 맞지? 그러면 B에 3을 더하는 것과 A는 같다. A는 B보다 4만큼 작다라는 말은 B에 4를 빼면 같아진다는 말 알겠나?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냐면 B분의 A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누는 게 있다면 몫과는 나누는 식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A는 BQ 더하기 R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네. A는 A의 10%는 B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의 0.1 곱하면 B와 동일하다는 말이겠지? 맞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둘의 차이를 거론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줘야 돼? 반대로 생각하면 그 차이를 극복하면 같아진단 말 알겠어? 맞지?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활용 문제 푸는 순서인데 문제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하고 문제 뜻에 맞게 의도에 맞게 양쪽에 같은 두 식을 적고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추운 말해라. 하진 않아요. 물 마시고 올래? 목 좀 간 거 같은데? 원래 오케이. 자, 문제 유제 필수 예제 10번 볼게. 정현이는 A 회사, 서현이는 B 회사 제품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두 회사의 휴대폰 요금은 오른쪽과 같대. 한 달에 몇 분 사용하면 두 사람의 요금이 같아지냐라는 거네. 맞지? 자, 일단은 A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일단 몇 분을 쓰냐, 몇 분을 궁금해하지. 맞지? 그러면 그 몇 분을 X라고 합시다. 알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 회사의 이용료와 B 회사의 이용료가 같아지는 걸 원해. 그러면 왼쪽에는 A 회사의 이용료를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A 회사의 이용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7,000원은 먹고 들어가지. 맞지? 네. 근데 분당 30원인데 나는 X분이라고 했지?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 30x. 30x. 다시 분당 30원이고 나는 그 분을 x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있잖아. 분당 30원이라는 말에서 이미 정해진 거야. 뭐가 정해졌냐면 이용하는 시간 분과 그 다음에 30을 곱하면 금액이라고. 맞지? 금액은 30이고 시간은 x야.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 요금은 30x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B회사 볼까? B회사는 기본 요금이 얼마야? 4,000원이지. 근데 뭐야? 분당 통화료가 80이니까 뭐가 붙어야 돼? 80x. 80x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네. 맞지? 네. 그러면 있잖아. 뭐야? 저기 80x와 7,000을 옮겨야 되겠지. 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일단 30x는 그대로 있고 80x가 마이너스 80x로 넘어오고 4,000은 그대로 있고 7,000이 마이너스 7,000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맞지? 그럼 좌변은 몇 x가 되겠어? 마이너스 50x. 마이너스 50x. 우변은? 마이너스 3000. 맞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지. x의 개수를 나눈다. x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50을 양변에 나누면 x는 뭐가 되겠어? 60분이 되는 거야. 알았니? 1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60분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 단위를 썼기 때문에 분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아. 근데 한 달. 물론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잠깐만 한 300분이라고 했으면 5시간을 했으면 좋겠지. 맞지? 근데 일단은 분이란 거 썼으면 웬만하면 분으로 가죠. 알았지? 자, 그리고 나중에는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내가 한 달에 전화를 60분보다는 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요금을 어느 회사를 쓰는 게 더 나을까? B. B가 더 나아. 맞지? 근데 내가 한 달에 전화를 많이 해. 막 한 비즈니스 업무 때문에 막 어떨 때는 500분을 하기도 해. 그러면 무조건 뭐가 더 나아? A. A가 더 낫다는 거야. A의 회사의 장점이 뭐야? 전화를 많이 할수록 추가 요금이 싸. 근데 A 회사의 단점이 뭐야? 기본 요금이 좀 있어. 알았니? 실제로 이런 이용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유제는 패스. 자, 예제 11번 볼게요. 왜? 책상에 뭐? 자, 예제 11번 볼게. 형은 13권, 동생은 2권의 공책을 가지고 있네. 형이 동생에게 몇 권의 공책을 주면 형이 가진 공책의 수와 동생이 가진 공책 수가 뭐야? 2배가 되냐라고 하네. 맞지? 그럼 일단 어떤 상황이야? 형이 가지고 있는 책을 동생한테 줬어. 그러면 몇 권을 줬는지를 궁금해하니까 그 권수를 x라고 할까? 형이 x권을 줬어. 그러면 형이 들고 있는 책의 수는? 형이 x권을 줬어. 네. 그러면 형은 몇 권의 책이 있어? 13 마이너스 x인 거야. 그러면 동생은 원래 2권 있었지. 근데 이제 동생은 어떤 몇 권의 책을 받아? x의 책을 받겠지. 동생의 책의 권수는 2 더하기 x야. 맞지? 근데 그냥 같은 게 아니지. 형의 가진 공책의 수가 동생의 가진 공책의 수의 2배가 돼야 된다는 등식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좌변은 이 형태로 완벽하지만 우변은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 자, 좌변은 그대로 둡시다. 13-x. 근데 우변을 전개 분배를 하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2x가 돼. 맞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야? 두 글자? 이하. 이항이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두고 2x가 마이너스 2x로 4는 그대로 두고 13이 마이너스 13으로 넘어오겠지? 자, 그러면 좌변을 계산해봐. 몇 x입니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인 거 알겠나? 그러면 x는 뭐가 돼? 3. 그렇지. 세 권이 답이 된다라는 거야. 너 답만 적어도 되겠니? 내가 열심히 적은 식이랑 이런 거 다 제끼고. 이게 우리 네. 수업 좀 오래 했잖아. 그러면 이제 풀이 적어야지. 글씨도 신경 쓰고. 오네. 오네요. 11-1번도 풀이해야 되는 거 같아요. 왜 어려워? 네, 약간 어려워요. 저런. 저는 내가 다 해주면 너희들이 할 기회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께서 X값이 안 보이셔요. 저런. X
X를 만들지만 설마 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뭐 스쿨이 끝나고 잠깐 하고 있었겠지.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거마저 공부를 하는 그런 모범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우가 이제 나중에 공부 엄청 잘해갖고 막 뭐가 될지 몰라. 근데 저거 선생님 뿌리를 적는 틈을 타서 안 듣고 또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 근데 너 그럼 간단히 내가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저거 안 했지. 잘했다. 오해로 쓰지 않아. 잘 잡았는데? 오랜만에 따스한 손길을 느껴보는. 뭔 소리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그럼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 상황에 맞게 식을 적절하게 세우면 되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물론 이거 외에 유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그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일단 첫 번째 수에 관한 문제야. 맞지? 그럼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 짝수, 홀수라고 하잖아? 네. 맞지? 그러면 짝수라고 해서 그냥 x를 짝수라고 하기보다는 짝수라는 말은 2의 배수란 뜻 알겠나? 2x라고 하는 거야. 홀수는 2x에서 1을 뺀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연속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연속한다 라는 말 자 봐봐 4, 5, 6, 7, 8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연속한다 라고 하는 거야. 네. 알았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한 두 정수는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4, 5, 1. 1이지. 맞지? 연속한 두 정수면 있잖아. x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야. 알았니? 네. 근데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고 해도 돼. 맞지? 근데 어떤 경우를 많이 쓰냐면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 별표 좀 할까? 물론 이게 너희들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라고 해도 돼. 알았니? 근데 통상적으로 연속하는 세 개라고 말하면 뭐다? 가운데 수를 x라고 하고 양쪽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펼친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아니?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의 합이 3x가 돼. 알았니? 세 수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야. 알았지? 자, 그럼 쌤이 이 말을 한번 해볼게. 연속한 짝수래. 2, 4, 6, 맞지? 8, 자, 중요한 거 뭐야? 연속한 짝수는 간격이 몇이라는 거야? 2요. 2라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2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홀수 짝수라고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쌤은 어떻게 한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네. 벌써 잠오면 어떡해? 저요. 지금 뭔가 좀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왜 이래 다 졸려하지? 화요일에 운동했는데 일단 뭐 그건 지났죠. 아 지금 약간 좀 기운 좀 냅시다. 뭔가 스승의 날 때문에 빨리 와서 봤나봐요. 뭐? 스승의 날 때문에 이 무슨 학교에서 이벤트 한다고 빨리 왔고. 아 진짜? 아 학교 일찍 나갔네. 근데 애를 달지야 냈죠. 딱 25분의 교문 딱 지나와가지고 해요. 선생님이 깜짝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야. 그러면 그 수는 xy가 아니지? 10x 더하기 y인 거 혹시 이거 의문점 있는 사람 있니? 왜냐면 우리가 51은 말 그대로 뭐야? 50 더하기 1이지. 맞지? 10의 자리가 6, 1의 자리가 2면 6 곱하기 10에다가 1을 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쉽게 말해서 이거야. 10의 자리가 x면 그 수는 실제로는 10x라는 거야. 알았니? 100의 자리가 x면 뭐다? 100x. 1000의 자리가 x면 1000x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너희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어떤 숫자가 있는데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야. 그럼 얘는 원래 10x 더하기 y가 원래 수지.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래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꾸었더니 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 10y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것만 명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네. 나이에 관한 문제인데 얘들아 나이에 관한 문제는 이것만 명심하면 돼.
자, 지금 쌤이 너희들보다 나이가 몇 배는 더 많은데 근데 똑같이 3년이 지나면 나도 몇 살을 더 먹어? 3년 3살을 더 먹지. 그리고 너희들도 네. 3살을 더 먹겠지. 냠냠. 맞지? 그거야. 뭐 지금 내랑 만약 어떤 사람의 나이 차이가 2배라고 해도 X년이 지나면 둘 다 X살을 더 먹는다라는 거. 하지만 저쪽 알았지? 너희들이 3년 후면 고1이네? 선생님은 3년 뒤면 53살인가요? 선생님은 3년 뒤면 53살인가요? 11을 왜 그래? 죽고 싶나 이게. 아니요. 자, 도형에 관한 문제. 뭐 도형에 관한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상식만 알면 돼. 자, 아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 윗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지. 마름모의 넓이. 가로 곱하기 마름모. 한 변의 넓이 곱하기 한 변의 넓이 나누기 2 아니야? 한 변의 넓이, 한 변의 넓이라고. 아이고.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그렇지. 이 지향이 자, 필수예제 11번 볼까? 어떤 수와 15의 합은 어떤 수의 3배보다 7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어떤 수를 x라고 할까? 그럼 첫 번째 단 문장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x 플러스 15지 는 어떤 수의 3배보다 7만큼 크다. 이것도 표현해 볼까? 맞지?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항 한번 해보자. x 그대로 있고 3x가 마이너스 3x로 넘어오면 7은 그대로 있고 15가 마이너스 15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좌변은 몇 x가 되겠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x는 x는 4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4. 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을 한번 봅시다. 올해의 효진이의 나이는 15살, 어머니의 나이는 40살이다 라고 되어 있네. 어머니의 나이가 효진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인가 라고 하네. 그럼 일단 몇 년에 그 몇을 뭐라고 해? x라고 합시다. 맞지? 그러면 x년이 지나. 그러면 효진이의 나이는 15 플러스 x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나이는 40 플러스 x 맞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효진이의 나이의 2배와 어머니의 나이가 같다를 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 분배 법칙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이항을 바로 하나? 그럼 분배하면 좌변이 어떻게 돼? 30 플러스 2x는 40 더하기 x겠지. 예? 예? 선생님? 뭐 풀고 있는 뭐야? 왜 볼펜으로 해? 볼펜으로 하지 말라니까? 연필로 해라. 아니, 문제 위치가 같은 문제는 맞는데 졸라 진한 게 연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안 때리고 토닥여요? 볼펜으로 쓸 수 있지. 다른 문제 풀었다면 다른 데를 토닥였겠지. 선생님이 왜 자, 뭔 소리야? 나는 선생님 원래 토닥이지 않잖아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었어요. 뭔 소리야? 이거 뭐 새로운 애들 오해하겠네. 그러면 x는 뭐가 돼? 10년이 되겠죠. 네. 10년. 아, 저 욕쟁이 저거. 왜 10년 후? 자. 10년 후. 다음 문제.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뭐가 나와? 거석시 거석시가 나오지. 온도 맞지? 이거 시계는 뭐? 자, 얘들아, 쌤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거리는 폭력권의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맞죠?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망설이면서 나오면 큰일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망설이지면 안 됩니다. 바로 딱딱 튀어나와야 돼. 알았죠? 네. 그게 안 됩니다. 글러 먹은 거지. 열심히 하셔야지. 소금물은 그걸로 안 돼요.
아 소금물. 자 봐봐 얘들아. 근데 너희들 농도 있잖아. 속도랑 농도랑 똑같은 말인가 안 와? 왜 그러냐면 둘 다 비율로서 똑같은 말이거든. 얘들아 거석씨가 몇 학년 때 제일 처음 수학적으로 등장했는지 알아? 4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거리는 성력 곱하기 시간이다. 뭐 그거는 이제 뭐 3학년 4학년 때 거리와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본격적으로 나온 건 초등학교 6학년 비와 비율이야. 아 알았니? 거기서 뭐라고 정하냐면 소모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 속력이다라고 그때 정식적으로 정의가 돼. 알았니? 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알았니? 농도는 뭐냐면 전체 용액에 대한 소금물의 양이야. 알았니? 그래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농도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량이 뭔지는 기억나니? 기준량이 뭐냐면 비율을 계산할 때 있잖아. 농도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 농도는 소금물의 양, 그냥 용액이라고 할게. 용액. 왜냐면 설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용액의 양 분의 용질의 양이잖아. 네. 물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알았지?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이 분모에 있는 애를 기준량이라고 해. 알았니? 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비율은 기준량과 곱해지기 위해서 만든 거야. 속력도 마찬가지야. 속력은 뭐 왜 만들어진지 알아? 시간과 곱해지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속력이야.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소금물의 양과 곱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알았니? 네. 예를 들어 있잖아. 어떤 소금물이 있어. 근데 얘 농도가 30%잖아. 그럼 무조건 0.3과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돼. 그냥 무조건. 알았니? 네. 근데 소금의 양이랑은 농도는 뭐 하면 될까? 나누면 돼. 알았니? 그 기본만 알면 너희들이 이거를 안 틀린다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농도는 뭐야? 용액이랑 곱하고 용질은 농도로 나누면 돼. 알았니? 그러려고 만들어진 게 농도야. 농도의 탄생 배경이 뭐다? 용액이랑은 곱해지고 용질이랑은 나눠서 서로의 양을 구하려고 만들어진 게 농도야.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적읍시다. 자, 용액과 농도는 곱하고 그러면 용질이 나와. 그 다음에 용질의 농도를 나누면 용액이 나와. 당연히 용액은 설탕물, 용질은 설탕의 양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용질인데 이 글씨가 개판이네. 용질. 그러면은 농도 용액도 건석시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랑 탄생 배경이 똑같다니까. 아 맞다. 그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 다를 뿐이지 그 탄생 배경 근본은 똑같다는 거야. 그렇구만. 그러면 이 농도에 대한 쌤이랑 문제를 직접 풀면서 이제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비율에 관한 문제. 똑같아 비율. 방금 말했잖아. 전체 양이 뭐야? 기준량이야 기준량. 기준량과 비율을 곱하면 비교한 양이 되고 비교한 양을 뭐야? 비율로 나누면 전체 양이 된다. 똑같은 말이야. 알았니? 네. 식의 분침은 안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없습니다. 알았니? 요거는 문제 나오면 그냥 버리면 돼. 뭐예요? 교육과정이 없어. 근데 알려주기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알려줘? 어려워서요. 아니요 안 해요. 어 맞아. 다 개작살라서. 그래서 궁금한데. 난 할 수 있어. 자 봐라 얘들아. 10%의 소금물 300g 있네. 맞지? 자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소금물 기준량이 있고 10%라는 농도가 있지. 맞지? 얘들아 퍼센트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얘를 다시 비율로 바꿔줘야 돼. 10%는 비율로 바꾸면 0.1인 거 알고 있나? 네. 맞지? 그러면 0.1과 300을 먼저 곱하는 게 시작이란 거야. 그렇군요. 그러면 30이 나오지? 네. 30이 소금의 양이야. 알았니? 네.
그러면 비커 문제는 쌤은 있잖아. 농도 문제는 비커를 많이 표현하거든. 쌤은 이렇게 표현해 처음에. 여기 일단 300 있지. 근데 소금이 거기에 30g이 있는 걸로 표현됐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았지? 근데 여기에 물을 얼마나 더 넣느냐라고 되니까 물의 양이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농도가 몇 퍼센트가 됐대? 8%가 됐대. 맞지? 그럼 이제 뭘 알고 싶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소금의 양을 알고 농도를 알지. 네. 그러면 소금의 양과 농도는 뭐 하면 된다고?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 300 더하기 X가 나온다고. 다시 봐봐. 지금 둘 다 농도가 주어져 있고 첫 번째는 소금 물의 양이 나와 있었고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이 나와 있던 거야. 농도랑 소금 물의 양은 곱하고 맞지?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야? 소금의 양이 나와 있고 농도가 나와 있잖아. 소금의 양과 농도는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새로운 소금 물의 양이 나온다고. 알았니? 네. 자 그러면 30에다가 100분의 8을 나누는 거니까 8분의 100을 곱하는 거겠지? 맞지? 8분의 100은 미리 약분하면 2분의 25가 되고 그러면 얘는 약분을 시원하게 하면 15 곱하기 25가 뭐야? 새로운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야. 알았니? 15 곱하기 25 뭐야? 375인가? 몰라요? 375거든? 네. 이 애가 뭐다? 300 더하기 X라는 거야. 그럼 X는 뭐가 돼? 75g이 된다라는 거야. 밑에 문제도 쌤이랑 같이 해보자. 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금 및 설탕물이 있잖아. 대부분이 서로 섞고 물을 더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 맞지? 근데 바뀌는 와중에서도 뭐야 드러난 게 있을 거야. 그럼 그걸로 그냥 표현하면 돼. 얘도 봐봐. 5% 소금물 200g 있지? 그럼 봐봐. 일단 처음에 5% 소금물 용액과 농도가 있으니까 둘을 뭐 해줘야 돼? 곱해요.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10g의 소금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10g의 소금과 200 더하기 X의 소금물과 8%의 농도가 있는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얼마나 물을 얼마나 물을 증발시켜야 되냐라고 하네? 그러면 X만큼 뭐 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지? 맞지? 그랬더니 농도가 8%가 됐지? 그럼 뭐 하면 돼? 소금이 양이 있고 농도가 있네? 네. 그럼 둘을 뭐 하면 된다고? 나누면 된다고. 이건 공식이야. 알았니? 네. 소금의 양과 농도는 나누고 소금물과 농도는 곱하라는 게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에다가 8분의 100 즉 2분의 25를 뭐야? 나누는 거니 곱하면 되겠지? 나누는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 125g이 뭐다? 새로운 소금물의 양이었던 거야. 그럼 몇 그램 증발시킨 거야? 75g 증발시킨 거야. 오. 자 이거 헷갈리면 쌤이랑 예제 문제 좀만 하나만 더 해보자. 뒤에 예제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네. 이것도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들아 20번 볼게. 20번. 자 봐봐. 일단 10% 소금물 400g 있네. 맞지? 네. 그럼 일단 소금물과 농도가 있으니까 둘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400에다가 0.1을 곱하면 40이 일단 소금의 양이야. 알았니? 근데 두 번째 그러면 뭐야? 150의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더 넣었는데 50%가 됐대. 네. 알았지? 그럼 천천히 가보자. 소금물이 처음에 400 있었지? 근데 거기서 150을 증발시켰어.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250이 되겠지. 거기에서 맞지? 근데 소금을 X만큼 더 넣었네? 맞지? 소금을 더 넣었는데 그러면 뭐가 돼? 새로운 소금의 양은 40 더하기 X가 되겠지. 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있어.
소금을 더 넣으면 소금물의 양도 어떻게 써? 변해.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250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야? 250 더하기 x가 된다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맞지? 그랬더니 뭐가 됐다? 30%의 농도가 됐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뭐 하면 돼? 둘 다 잘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럴 거면 얘들아 나누기가 쉬워? 곱하기가 쉬워? 곱하기가 쉽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든 쉽진 않은 길이야. 그러면 그나마 쉬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소금물의 양과 0.3을 곱했더니 소금의 양이 됐다를 가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이게 소금물의 양이지? 250 더하기 x에 0.3을 곱했더니 소금의 양이 됐다를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지금 내가 여기서 철저하게 지켰던 건 뭐밖에 없다? 소금물에는 농도를 곱하고 소금에는 농도를 나누는 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머지는 그냥 뭐야?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것만 했어. 물론 그게 어렵겠지. 맞지? 근데 해야 돼. 봐봐. 다시 한번 가볼게. 10% 소금물 400g 있네. 소금물과 농도가 있어서 둘을 곱해서 소금의 양을 구했어. 그게 시작이야. 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 150을 증발시켰어. 그러면 그 변화를 바로 쌤이 적용을 시켰어. 어떻게? 250이라는 소금물의 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소금을 더 넣었대. 그러면 더 넣은 소금의 양을 x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쌤이 40에서 40 더하기 x로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소금물이기 때문에 얘도 x만큼 더 들어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30%래. 맞지?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야. 원래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있잖아. 최종 형태에서 소금물 또는 소금이 하나는 문자가 없었어. 근데 얘는 둘 다 문자가 있지. 맞지? 네. 근데 얘들아 명심해야 돼. 문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공식을 그대로 써야 돼. 어떤 공식? 소금물의 양과 농도를 곱하면 소금의 양이다라는 공식을 그대로 써야 된다. 알았니? 네. 그럼 이걸 매끄럽게 풀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줘야 돼? 10을 곱해줘야 되겠지? 네. 소수 첫째 자리가 있으니까. 맞잖아. 그럼 이제는 이 문제는 우리 눈앞에 평범한 1차 방정식인 거야. 소수점 있으면 소수점을 해소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분수 있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3, 250 더하기 x는 400 더하기 10x가 되겠지? 아, 분배 법칙 해줘야 되겠지? 10을 곱하니까. 그렇지. 10을 곱하는데 여기에만 곱하면 안 돼. 그런 부분적인 등식의 성질 따윈 없어. 네. 그러면 이거 분배하면 750 더하기 3x는 400 더하기 10x가 되며 이항을 합시다. 3x 마이너스 10x는 400 마이너스 750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350 x는 50g을 더 때려 박았다는 거야. 알았니? 네. 이게 아마 설탕 및 소금물에 낼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알았지? 근데 이 문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는데 아마 여기서 엄청 많이 틀릴 거야. 그냥 소금에만 40 더하기 x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야. 근데 명심해야 돼. 여기에 있는 내가 왼쪽에 적은 애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야. 그러면 소금을 더 넣으면 여기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혹시 센 말이 좀 빠르거나 이러면 말해줘야 돼. 네. 좀 빠르니? 어디부터? 미안한데 그건 다시 해줄 수 없어. 왜냐면 중간에 좀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하고 지금 3개 예제까지 다 때려박았는데 지금 와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너 끝나고 남아. 아니다. 너 토요일 날 30분 일찍 와. 아니요. 안 돼. 나 끝나고 수업 계속 이어져. 아니 저 그럼 그냥 아 싫어. 그냥 모른 채로 살 거야? 그냥 뭐 9시 말에 와. 시끄러. 늦으면 어쩔 수 없는. 늦으면 나한테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문제 예제. 자 다시 58쪽으로 돌아가서 예제 15번 볼게. 얘들아 할푼리 뭔 말인지 아나? 본인이 할푼리란 말 처음 들어봤다. 저요. 나오잖아. 할풀리 2할 3푼 1이 이런 거.
저 들어봤어요 선생님. 맞지? 소수 첫째 자리 그거 말하는 거지. 아, 그럼 안 해도 돼? 자 봐봐. 과일을 담아놓은 상자 안에 과일 중 2알은 사과다. 즉 뭐야? 0.2가 사과란 거지. 그럼 전체 과일에 0.1을 곱하면 사과가 나오고 사과에는 0.1을 나누면 전체 과일 수가 나온다는 거야. 비율은 그런 존재야. 비율은 그런 존재야. 기준량에는 곱하면 되고 비교하는 양에는 나누면 된다. 비율의 탄생 근본 배경이 이유가 그거라고. 그럼 뭐야? 사과가 10개라고 했지? 그러면 사과는 비교하는 양이지. 네. 맞지? 그러면 10개와 0.1을 뭐 해야 된다고? 곱해요. 나눠야 된다고. 봐봐. 비율은 이게 전체 과일 중 2알 0.2가 사과라고 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전체 과일에서는 0.1을 곱하면 사과가 나오고 사과에서는 0.1을 나누면 된다니까? 그게 비율의 근본이야. 알았니? 예를 들어 사람 한 명당 팔다리가 4개지. 네. 그러면 사람 수에다가 4를 곱하면 팔다리 수가 나오지 않겠나? 근데 팔다리 수에는 4를 나누면 사람 수가 나오겠지. 맞지? 그게 이미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라니까. 비율의 탄생이 그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 10에다가 0.2, 즉 0.2니까 0.1을 뭐 해줘야 돼? 0.2가 뭐야? 5분의 1이지? 5분의 1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전체는 몇 개라는 거야? 50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네. 야, 사과가 10개인데 네 말 들으면 전체 과일 수는 2개가 나와. 말이 안 되죠? 맞지? 우리 반 학생이 10명인데 전교생이 3명이라는 거랑 똑같죠? 자, 봐라. 현운의 봐봐. 여학생 수는 전체의 20분의 9지.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학생에서 20분의 9를 곱하면 여학생이 나오고 여학생 수에서 20분의 9를 나누면 전체 수가 나온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언급한 거 뭐야? 남학생이지. 여학생이 20분의 9면 남학생은 뭘까? 20분의 11. 20분의 11이겠지. 미쳤어? 아니 저거 20 곱하기 21. 아니지. 야, 네 지금 성별의 종류에는 뭐 몇 종류밖에 없어? 2개지, 맞지? 그럼 남학생이 여학생이 20분의 9면 여학생은 20분의 11인 거야. 알았니? 근데 뭐야? 남학생의 수가 나타나 있지. 그러면 20이랑 20분의 11은 곱해야 돼, 나눠야 돼? 어이 개스. 이게 기준량이 전체 수에 대한 비율이라니까? 예. 그러면 얘는 비교하는 양이야,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과 비율은 나눠야 된다고. 그럼 20이랑 20분의 11은 뭐 해야 돼? 그래, 20이랑 20분의 11을 나누는 거니까 11분의 20을 곱하면 전체 학급은 뭐 몇 명이야? 40명이야, 40명. 알았니? 여학생 수 18명이겠네요. 여학생 수는 그러면 뭐야? 18명이겠지. 그렇구나. 잡아.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다음 예시가 가격과 능률과 증감과 평균. 뭐 예시가 겁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 얘들아 이익이라는 말이 뭔지 아나? 플러스. 맞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진 돈이지. 맞지? 자, 쌤이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좀 장사를 해. 음식 장사를 해. 근데 그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종합적인 비용이 8,000원이 든대. 근데 쌤이 그 음식을 12,000원에 팔아.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겨? 4,000원이야. 이익은 있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뭐야? 판매가 빼기 원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번 돈 빼기 쓴 돈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번 돈 빼기 쓴 돈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뭐야? 판매가는 어떻게 정하면 돼?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이면 돼. 맞지? 예를 들어 내가 8,000원을 들었어. 근데 내가 4,000원을 벌고 싶어. 그럼 얼마로 가격을 책정하면 돼? 12,000원으로 책정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니? 얘는 비율이 아니야. 알았지? 비율의 단점이 뭔지 아나? 덧셈 뺄셈에는 취약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눠서 비교하는 게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비율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의 능률에 관한 문제인데 자, 무슨 말이냐? 현우야, 내가 만약에 세호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 맞지? 근데 어떤 일을 끝내면 딱 돈을 받는 구조야. 근데 너가 혼자 했더니 7시간이 걸려. 근데 세호가 혼자 하니까 2시간이 걸려.
그럼 누가 일을 더 잘해? 세요요. 세호가 일을 더 잘하지. 맞지? 잘 좀 해봐 미친놈아. 근데 일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있잖아. 그냥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일을 한다라는 정도만 나타날 거야. 예를 들어 다은이 보고 내가 인형 눈알 100개를 붙이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인 일의 양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은이가 어떤 일을 했대. 다은이는 4시간이 걸렸대. 맞지? 그럼 누가 일을 제일 잘해? 세호가 제일 잘하지? 누가 제일 개같이 못해? 현우가 이제 거의 그냥 개패급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냥 개똥이라는 거야. 말이 그렇단 거지. 그래.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야. 알았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볼게. 다은이가 나중에 이제 호텔 조리학과를 나와서 김밥 천국에 취직을 했어. 조리학과 호텔 조리학과 맞지? 다은이가 김밥 120줄을 마는데 60분이 걸린대. 왜? 세번에 적게 걸리는. 그러면 다은이는 김밥을 마는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잘한다. 자 얘들아 이게 똑같아. 너희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지. 네. 맞지? 일의 능력도 시간분의 한 일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너는 분당 2줄 싸는 거야. 개 잘한데? 맞지? 얘들아 이게 속력이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야. 속력은 이거야. 시간에 대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효율이었던 거야. 속력을 이동한다는 것도 일이야. 근데 너무 자주 쓰여서 속력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야? 일의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돼. 맞지? 그러면 일의 양이 만약에 1이잖아? 그러면 현우의 일을 하는 능력은 7분의 1, 세현은 2분의 1, 그 다음에 다은이는 4분의 1인 거야. 똑똑. 자, 짜스가.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네. 자, 그럼 얘도 똑같아. 얘들아,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면 되지. 네. 맞지? 그러면 일하는 능력과 시간을 곱하면 돼. 알았니? 예. 자, 그 다음에 증감에 관한 문제인데, 아. 자, 서준아,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원가가 너무 올라서 물건 가격을 20%를 올리겠대. 그럼 원래 몇 배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거야? 가게 망해. 0.2배로 팔면. 아니 물가가 올라서 가격을 20%로 올렸다니까? 맞지? 1.2배지. 맞지? 근데 만약에 있잖아 그 뒤로 갑자기 다시 근데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갔어. 단 걸 다 뺏기고 그냥 이제 가게가 처망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다시 30%를 할인하기로 했어. 그러면 몇 배 가격으로 파는 거야? 아니지. 다시 원래 가격의 30%를 할인했어. 맞지?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너희들한테 X%를 증가하잖아? 맞지? 그럼 X%는 100분의 X지. 증가시켰으면 1 더하기 100분의 X야. 그걸 곱하면 돼. 근데 감소시켰으면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하면 돼. 알았니? 네. 자, 윤지야. 어떤 가게가 있어? 이 가게가 있잖아. 자, 원래 어떤 물건을 A1에 팔았어. 근데 20% 가격을 올렸다가 개망해서 20%를 다시 줄였대. 원래에 비해서 가격은 올랐을까 줄었을까? 난 답을 알고 있지. 네? 다 봐봐 현우야. 너가 나중에 이제 뭐 치킨 장사를 했어. 이제 다 이제 취업하고 이제 정년 퇴임해가지고 치킨 장사를 했어. 네. 근데 치킨을 파는데 똥배짱 장사 그냥 BBQ 사장 마인드로 20%를 올렸어. 그러다 이제 가게 다 기울어가지고 기둥까지 뽑아야 돼. 그래서 다시 20%를 줄였어. 그럼 원래 파는 데 비해서 가격이 올랐을까 줄었을까? 똑같죠? 아닙니다. 아니지. 아니야. 왜냐면 봐봐 이 말이야. A에다가 1.1을 곱했고 다시 20%를 줄였다는 거 0.8을 곱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0.96이거든? 맞지? 원래보단 뭐합니까? 줍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봐봐 처음에 20% 올린다는 말은 1.2배로 판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가격 기준으로 0.8배로 판다는 말이야.
선생님. 알았니?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치명적이고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아이 뭐 이건 그냥 잊읍시다. 그냥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100원이라고 칩시다. 아 우리 이제 그러면은- 시간 얼마 없어. 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에 관한 얘기야. 얘들아, 평균 점수는 뭐야? 과목수로 총합을 나누는 거지. 네. 맞지?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갈게. 제발요. 토요일이면 그 시간이 얼마 없지? 네 제발요. 60조까지만 하세요. 와우. 해자. 할만하지? 네. 59점 풀어요. 밑에 예제, 유제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고쳐오는 거 알았지? 선생님. 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100원인데 20% 올렸어요. 120원이고